네, 안녕하십니까. 백두산 TV 8입니다. 구성주입니다. 네. 윤통이 상당히 법적으로 커다란 공경이 처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도대체 문재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 등을 쭉 검색해 보니까 문재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감옥 속에 구금된 게 상당한 안도를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전달받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면서 계엄령 이후에 문재인의 행적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가족에 대한 뇌물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끝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기사입니다. 윤석열이 윤통이 체포되자 평범한 시민들의 거대한 연대가 이뤄낸 승리다. 네, 실소가 나옵니다. 이 위선, 이 좌빨들의 이 텅 빈, 실질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포장만 거대하게 만든, 속이 텅텅 빈 더러운 상자 같은 그런 언어를 구사하고 있어요. 평범한 시민들의 거대한 연대다가 윤석열, 윤통을 체포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뒤에서 거대한 권력을 이용해서 쉽게 얘기하면 사법카르텔, 국제적인 중국 공산당까지 관여한 공산당 카르텔, 공산당 마귀들이 결국은 이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여론, 언론과 합잡해서 만들어냈는데요. 이 평범한 시민들의 거대한 연대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사기적, 조작적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다. 너무나 아프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통에 대해서 어떤 이거 내가 키운 애인데 이렇게 됐네라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새로운 시작으로 이를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윤통을 밟고 새로운 정치적 지평을 넓히려는 그런 결의까지 보이고 있어요. 더 크고 강한 민주주의를 다시 굳건하게 일으켜 세워야 한다. 절대 자유민주주의란 말 안 씁니다. 문재인의 글을 보면요. 자유란 말을 한 번도 안 씁니다. 연대, 평범한 시민들, 약자 이런 얘기를 골라서 써요. 그런데 뻔한 거죠. 우파한테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 그런 단어를 주저리 엮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둘로 나뉜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된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볼 때만 가능한 일이다. 정치인들과 언론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볼 때만 가능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정선거 없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야, 너 윤석열이 윤통 너 부정선거 있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결국은 당했네. 어? 부정선거 없어. 우리 민주주의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크고 강해. 이걸 더 크고 강하게 만들 거야. 어? 앞으로 부정선거 또 한다는 얘기로도 들립니다. 참 부정선거 밝혀질까봐 그냥 높아심에 조마조마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안도를 느끼는 그런 기색이 확연히 읽혀집니다. 부정선거 밝혀질까봐. 그러나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 구속이 돼서 저렇게 들어가 있지만 급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에 앞서서 부정선거에 안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 11일 날 박영선 전 중소기업부 장관인가요? MBC 기자 출신이 왔을 때 제도권 정치가 파괴 민주주의 시민들이 이렇게 세운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선악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항상 이렇게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위선의 그런 단어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 24일 조국 혁신당 지도부가 왔을 때는 아주 구체적인 전국에 대한 지시를 내립니다. 그렇게 읽혀집니다. 이날 이 문재인이가 한 내용 그대로 지금 전국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도 국정보도한 요인 빨리 해소해야 된다. 24일이니까요. 그 일주일 뒤 1월 2일 날 최상목이가 박지원의 공작을 받아서 결국은 3명 중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서 정적수,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정적수를 그 경계선을 채워놓죠. 최상목이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심판을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재촉하고 있고 지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 사람의 지령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 북한 노동당의 지시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수처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앞으로 전국에서 기강을 잡고 쇠몽둥이를 휘두르며 전국을 타개할 힘은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에 있다 이겁니다. 검찰은 개혁할 대상이에요. 우리의 동반자, 얘네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동반자가 아닌 겁니다. 공수처, 오동훈 공수처장이 얼마나 난리를 쳐갖고 판사 쇼핑을 하고 수사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그를 2번 만에 집행을 하고 해서 결국은 이렇게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12월 24일에 이런 말입니다. 이에 앞서서 12월 13일에는 이 김경수 있죠. 이 드루킹의 당사자. 근데 반헌법적 내란 사태, 계엄령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전 정부에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미안하다. 그런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국민이라는 그런 정치적 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민이란 말은 가능하다. 국민이란 나라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아요. 이 베트남이 공산화 됐을 때 기쁨을 느꼈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국민이라는 그 정치적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겠습니까? 이것도 자신의 속마음과는 다른 윤색한 표현입니다. 자, 12월 4일자 이 사람의 신경을 보십시오. 이건 페이스북에 올라온 건데요. 비상계엄 선포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나서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달라. 한국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도에 있다. 또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자유란 말을 절대로 안 써요. 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재인은 12월 3일 날 밤에 계엄령이 선포될 것을 알고 자신이 머물고 있던 양산마을에서 부산으로 피신, 도방을 갔다. 이런 인텔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국회에서 12월 4일 밤에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고 그리고 그날 새벽에 해제가 되고 해서 약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양산으로 돌아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관계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12월 4일에 첫 자신의 입장을 밝힌 이후에 두 번째 입장이 13일로 나오는데요. 그런 걸로 봐서 양산에서 어디 다른 데로 피신 왔다가 피신 갔다 다시 돌아온 것과 상충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주 요새 득기에 찬 정국입니다. 문재인 일당으로 봐서는. 그러나 이 사람이 넘어야 될 법적 장애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자, 먼저 법적 장애물. 지금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가족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사위가 취직한 것이 문재인의 인사권에 따른 뇌물 공여 받은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이스타 항공 창업주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임명되는데 임명됨과 그런 어간에 4개월 뒤에 당시 사위였던 서모 씨를 이 이상직 이사장이 창업한 회사에 채용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약 2억 2천만 원이 뇌물이다. 문재인의 인사권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뇌물이다. 라는 수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뭐랄까요? 문재인에 대한 범죄 수사에서 가장 지금 앞서 있는 진척이 되어 있는 건데요. 가장 규모도 작죠. 크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현재 이거에 대한 수사는 딸과 아내 김정숙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딸이 태국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를 돌봐줬던 청와대 직원에 대한 검찰 수사도 그 청와대 직원 신모 씨라고 그러죠. 묵비권 등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아서 진척이 없었다고 합니다. 많은 이미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 압수수색 영장이 양산마을에서 집행될 때 문재인을 뇌물 2억 2,300만 원 수수의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에 대한 수사, 법적 사법 처리는 불가피하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자고우면하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소용돌이로 인해서 상당한 눈치를 보고 복지부동하고 있는데 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이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계엄이 내란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막무가내로 무슨 산적들한테 업혀가는 그런 방식으로 체포, 구속되고 있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범 수준의 더러운 아주 죄질이 나쁜 그런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현직 대통령도 바로 거짓 혐의로 잡아놓는데 전직 대통령이 뇌물수수 의혹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 사회는 찌그러진 검찰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는 사회죠. 공정하지 않은 사회죠. 총장은 총은 무슨 총자로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권위적이게. 그 점에 주의해서 독립적이고 기강 있는 그런 검찰권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에 대해서는 범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판문점 USB, 탈북민에 대한 강제 북송, 원전 산업에 대한 고의적 파괴 뿐만이 아니고 사법농단, 여론조사, 이사가 자살당하고 소녀상 관련 그 윤미향 의원의 재판에 대한 청와대 개입 의혹 등등
여러 가지가 뭐 많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수사 빨리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나라가 아주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여러분. 네. 일부는 윤이 그동안 너무 많은 문재인 밑에서 문재인의 정권의 입맛에 맞는 또 좌파 세력들의 전위대가 되어서 우파 정권을, 우파 세력을 난도질하는 그런 선봉이었기 때문에 고소하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뭐 정서에 그 감정에 이해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만은 지금은 보셨듯이 제가 앞으로 돌아가서 부정선거를 밝히는 그런 점에서 윤통의 노력은 인정되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윤통에 대한 법적 신변 제한 조치 구속은 하루속히 해제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취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모든 구속 적부심 등 자신의 방어권은 충분히 행사해야 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 혹은 대통령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와 함께 다시 강조합니다. 검찰은 검찰로서 난 검찰이 너무 정치적으로 휘둘려 왔습니다만은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 하더라도 공정하고도 독립적인 나라의 법치를 세워주는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강조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자, 부정선거 밝혀질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윤통이 체포되고 영어의 몸이 되자 안도하고 있는 그런 문재인의 속마음이 읽혀집니다. 그러나 자신이 썼듯이 진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너와 양정철과 문재인과 양정철과 김민석과 이 386과 486, 586들이 부정선거로 이 나라를 어떻게 절단내려 했는지 성간이를 앞세워서 다 밝혀질 겁니다.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애국자 여러분들의 분발과 힘찬 투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백두산 TV8이었습니다. 구성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